죄송하지만 제가 통역할 수 있어요. 1조 원짜리 계약이 무너지는 순간 회의실에서 쫓겨났던 청소부 할머니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임원들은 당황했고 할머니를 차갑게 내쫓으려 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중동 파트너가 하는 아랍어를 완벽하게 알아듣고 있었습니다. 대체 74 청소부 할머니는 어떻게 아랍어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회장은 왜 할머니를 보며 어디선가 본 듯한 낯익은 느낌을 받았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좋은 기운 가득 보내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세원그룹 본사 20층 오전 9시 50분이었습니다. 대회의실 입구엔 경비 2명이 서 있었어요. 평소엔 없던 일이었습니다. 복도 끝까지 긴장감이 흘렀고 지나가는 직원들은 발소리조차 줄였어요. 오늘은 중동 에너지 투자 계약을 위한 최종 회의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세원그룹에게 이 계약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었어요. 지난 2년간 주가는 반토막이 났고 해외 투자는 연달아 실패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어요. 계약 규모는 3년간 약 1조 원. 성사되면 회사가 살고 무너지면 회장 자리도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긴 테이블 중앙에는 중동 파트너 대표가 앉아 있었어요. 60대 초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흰색 전통 의상을 입고 있었고 표정은 단단했어요. 그 옆엔 보좌관 2명이 함께 했습니다. 아랍어만 사용하는 분이었어요. 영어는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의를 위해 세원그룹은 한 달 전부터 전문 통역사를 섭외했어요. 테이블 반대편엔 세원그룹 임원 6명이 자리했습니다. 맨 끝자리엔 회장 강윤호가 앉아 있었어요. 69살, 머리는 반쯤 셨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그 옆엔 전략 부사장 차민석이 있었어요. 50대 초반, 정장 핏은 완벽했고 자세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중동 파트너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계를 보고 서류를 넘기고 다시 시계를 봤어요. 시간은 9시 52분이었습니다. 회의 시작까지 8분 남았어요. 그때 비서실장이 급하게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강윤호 회장에게 다가가 작게 속삭였어요.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통역사가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회장의 표정이 굳었어요. 뭐라고요? 아침부터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집에도 없고 사무실에도 안 왔습니다.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급하게 대체 인력을 알아보고 있는데 이 시간에 아랍어 통역이 가능한 사람이 없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임원들이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랍어 통역 없이는 회의가 불가능한데요. 저분은 아랍어만 하십니다. 영어도 안 통합니다. 이 상태로 회의를 어떻게 진행합니까? 목소리는 낮았지만 긴장감은 점점 커졌어요. 중동 파트너는 이쪽 대화를 알아듣지 못했지만 분위기만으로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표정이 조금씩 굳어졌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전략 부사장 차민석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테이블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표정엔 묘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침착했습니다. 마치 이 상황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임원들은 급해서 어쩔 줄 몰랐지만 차민석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손을 모은 채 시계만 가끔 쳐다봤습니다. 회의실 안 사람들은 몰랐지만 차민석은 이미 계산을 끝낸 상태였어요. 오늘 회의가 무너지면 책임은 회장에게 간다.
이사회에서 회장 경질 논의가 시작된다. 그리고 그 자리는 차민석은 생각을 멈췄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어요. 그는 회장을 힐끗 봤습니다. 강윤호는 서류를 넘기고 있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차민석은 속으로 작게 웃었습니다. 회의실 뒤편, 강복래 할머니가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74. 세원그룹 청소 파견직이었어요. 쓱, 쓱. 할머니는 조용히 걸레를 움직였습니다. 회의 시작 전에 청소를 끝내야 했거든요. 허리가 굽었지만 손놀림만큼은 빨랐어요. 회의실 앞쪽에서 임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자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테이블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알아보였습니다. 중동 파트너가 보좌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회의는 언제 시작하는 겁니까? 잠시만 기다려 보십시오. 할머니는 손을 멈췄습니다. 그 말을 알아들었거든요. 하지만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다시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차민석이 회의실 뒤편을 발견했어요. 강복래 할머니가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차민석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빠르게 할머니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나가주십시오. 목소리는 낮고 차갑했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네, 거의 다 끝났어요. 지금 당장 나가라고 했습니다. 차민석의 말투는 날카로웠어요. 마치 물건을 치우듯 말하는 투였습니다. 주변 임원들도 그 말투에 잠깐 눈치를 봤어요. 할머니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황급히 걸레를 수거했어요. 죄송합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수레에 청소도구를 올려놓는 손이 떨렸어요. 중동 파트너의 아랍어가 또 들렸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둘러 수레를 끌고 회의실 문으로 향했어요. 강윤호 회장은 그 장면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차민석이 할머니를 대하는 태도였어요. 왠지 모르게 거슬렸습니다. 회의 중에 외부 인력을 내보내는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보안상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저렇게까지 차갑게 대해야 할까요? 할머니는 오래 이 건물에서 묵묵히 일해온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나이 지긋한 어르신을 저렇게 대하는 게 맞나요? 회장은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통역사도 없고 회의는 곧 시작해야 하고 중동 파트너는 이미 불편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불편함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차민석은 회장의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어요. 흔들리고 있군. 그는 속으로 작게 웃었습니다. 회장이 흔들릴수록 자신의 계획은 성공에 가까워졌어요. 차민석은 다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앉아 손을 모았어요. 할머니는 수레를 끌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천천히 닫혔어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회의실 쪽을 돌아봤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사람들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할머니는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수레를 끌고 복도를 걸어갔어요. 회의실 문이 완전히 닫혔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중동 파트너가 보좌관에게 뭔가를 말했습니다. 알아보였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불쾌함이 묻어났습니다. 대체 무슨 일입니까? 왜 이렇게 기다려야 합니까? 보좌관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잠시만 기다려 보십시오. 파트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통역사는 어디 있습니까? 회의 시작 시간이 다 됐는데요. 목소리가 조금씩 커졌어요. 임원들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만으로도 느낄 수 있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요. 과연 통역 없이 회의는 시작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복도로 나간 할머니는 어떻게 될까요? 회의실 안 중동 파트너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빠르게, 점점 더 빠르게 말했어요. 알아보였습니다. 손짓도 커졌고 말투도 거칠어졌어요. 임원들은 그 모습만 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어요. 단어 하나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만으로도 알 수 있었어요. 저 사람 완전히 화났습니다. 한 임원이 작게 속삭였어요. 표정 좀 보세요. 계약 깨지는 거 아닙니까? 통역이 이 시간에 어디 갔는지. 회의실은 점점 더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중동 파트너는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쏟아냈습니다.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톡톡 치며 뭔가를 강하게 요구하는 것 같았어요. 강윤호 회장은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어요. 그때 차민석 부사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목소리는 낮았어요. 하지만 또렷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선 회의를 잠시 중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윤호가 그를 봤어요. 중단? 네. 오해가 쌓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입니다. 차민석의 말은 틀리지 않았어요. 실제로 아무도 파트너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한 건 차민석이 전혀 서두르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회의를 살려야 한다면 대체 통역을 급하게 불러야 했어요. 아니면 영어로라도 소통을 시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냥 앉아 있었어요. 마치 시간이 흐르길 기다리는 것처럼요. 강윤호는 그 태도가 묘하게 걸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따질 여유가 없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차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어요. 복도. 강복래 할머니는 청소용품 보관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회의실 쪽에서 계속 목소리가 들렸어요. 알아보였습니다. 할머니는 걸음을 멈췄어요. 그 목소리가 또렷하게 귀에 들어왔습니다. 중동 파트너가 말하고 있었어요. 빠르게 감정을 섞어서요. 할머니는 천천히 회의실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 사람 화난 게 아니야. 할머니는 파트너의 말을 하나하나 알아들었어요. 그는 배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어젯밤부터 소화가 안 됐고 아침도 제대로 못 먹었다고요. 회의 중간에 잠깐 쉬고 싶다는 말이었어요. 화가 난 게 아니었습니다. 몸이 안 좋았던 거예요. 하지만 회의실 안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분위기만 보고 오해하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가 들어가서 말해야 하나? 손이 떨렸어요. 아까 쫓겨났는데 다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회의실 안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상태로는 더 이상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임원 중 한 명이었어요. 통역 없이는 답이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기회를.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중동 파트너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렸어요. 파트너는 아랍어로 뭔가를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높았고 손짓은 격했어요. 복도에서도 그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는 멈춰 섰습니다. 회의가 깨지고 있어. 할머니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을 옮겼어요. 회의실 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을 들어 문손잡이를 잡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내가 뭘 하는 거지? 하지만 손은 이미 문을 밀고 있었어요. 회의실 문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돌아봤어요. 강복래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임원 하나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 아까 차민석 부사장은 즉각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어요. 어르신, 지금 회의 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어요.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차민석을 똑바로 봤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통역할 수 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차민석은 눈을 가늘게 떴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분 말을 제가 알아들었거든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강윤호 회장이 손을 들었어요. 잠깐. 차민석이 회장을 봤습니다. 회장님, 지금은 잠깐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차민석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좋지 않았어요. 강윤호는 할머니를 봤습니다. 알아보를 하십니까?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조금요. 회장은 중동 파트너 쪽을 봤습니다. 파트너는 여전히 서 있었어요. 표정은 불편했지만 화난 것과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지친 것처럼 보였어요. 회장이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통역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어요. 제가 전문 통역사는 아닌데요. 괜찮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자격이 아니라 말입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간절했어요. 부탁드립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회의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차민석은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워졌어요. 이건 계획에 없던 일이다. 그는 속으로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할머니가 통역을 하면 회의는 정상 궤도로 돌아갑니다. 계약은 살아나고 회장의 입지도 유지돼요. 그건 차민석이 원하는 결과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지금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회장이 직접 부탁한 일이었으니까요. 차민석은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할머니는 중동 파트너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알아보러 말했어요.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그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중동 파트너는 깜짝 놀란 얼굴로 할머니를 봤습니다. 그리고 아랍어로 대답했어요. 당신이 아랍어를 조금 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의 표정이 풀렸어요. 처음으로 미소가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배가 아파서요. 어젯밤에 뭘 잘못 먹은 것 같습니다. 회의 중간에 잠깐 쉬고 싶었는데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회장 쪽을 봤습니다. 회장님, 저분이 지금 복통이 있으시대요. 어젯밤에 뭘 잘못 드신 것 같다고 하십니다. 강윤호 회장은 즉시 비서실장에게 지시했습니다. 약국 연락해서 소화제 급히 구해 오십시오. 그리고 따뜻한 차도요. 네, 바로 하겠습니다. 회장은 중동 파트너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할머니가 통역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죄송하다고 하십니다.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고요. 약과 차를 준비하겠다고 하십니다. 파트너는 손을 저었어요. 그리고 아랍어로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말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통역이 있으니 이제 괜찮을 것 같네요. 할머니가 그 말을 전했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임원들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어요. 다행이다. 오해였네요. 그럼 회의를 계속할 수 있겠습니다. 중동 파트너는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표정은 훨씬 편안해 보였습니다. 강윤호 회장이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앉으십시오. 빈 의자 하나를 가리켰어요.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비서실장이 급하게 들어와 소화제와 따뜻한 차를 가져왔습니다. 파트너는 고맙다며 차를 받았어요. 회의실 공기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아까까지의 긴장감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임원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살았다. 정말 다행이다. 그 모든 과정을 차민석은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달랐습니다. 이건 예상 밖이다. 회의는 살아났어요. 계약도 정상 궤도에 올랐습니다. 회장의 위기는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게 청소부 할머니 한 명 때문이었습니다. 차민석은 할머니를 봤어요. 대체 저 여자는 누구지? 알아버를 할 수 있는 청소부. 그것도 이렇게 자연스럽게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차민석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졌습니다. 계획이 어긋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할머니는 대체 누구일까요? 74 청소부가 유창하게 하는 아랍어. 회장이 할머니의 이름을 듣고 느낀 묘한 낯익음. 그리고 차민석의 눈빛 속에 담긴 경계심. 과연 강복래 할머니에게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그날 오후 2시 세원그룹 본사 18층 전략부사장실. 차민석은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차민석은 곧 시선을 거두었어요. 책상 위엔 전화기 하나. 그는 수화기를 들었어요. 인사팀 직통 번호를 눌렀습니다. 2번의 신호음 후 누군가 받았어요. 네, 인사팀입니다. 나야, 차민석이야.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어요. 지금 당장 강복래라는 사람 인사 기록 열람 권한 열어줘. 강복나요? 잠시만요. 키보드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화원 파견직이시네요. 권한 오픈했습니다. 고맙네. 차민석은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이 밝아졌어요. 인사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검색창에 이름을 쳤어요. 강복래. 엔터. 잠시 후 화면에 정보가 떴습니다. 이름은 강복래, 생년월일은 1952년 3월 15일이었어요. 입사일은 2019년 8월, 직종은 미화원 파견직이었습니다. 차민석은 화면을 천천히 스크롤했어요. 학력 항목을 봤어요. 기재가 없었습니다. 가족 항목도 마찬가지였어요. 역시 기재가 없었습니다. 차민석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비어 있어. 학력과 가족 정보가 완전히 비어 있었어요. 이건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파견직이라 해도 기본 정보는 입력되는 게 원칙이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은 명확하게 기재돼 있었습니다. 해외 근무 이력란이었어요. 1972년부터 2018년까지 중동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건설 현장 식당 근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차민석은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어요. 중동 건설 현장 식당 근무. 거의 46년이었습니다. 평생을 중동에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랍어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차민석은 턱을 괴고 생각에 잠겼어요. 왜 학력과 가족 정보는 없지? 의도적으로 지운 건가? 아니면 처음부터 없었던 건가? 뭔가 숨겨진 게 있었습니다. 차민석은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이번엔 회사 내부 문서 보관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검색 조건을 입력했어요. 기간은 1972년부터 2018년까지, 키워드는 강복래였습니다. 검색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결과가 떴습니다. 검색 결과는 1건이었습니다. 차민석은 그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오래된 문서였어요. PDF 형식이었습니다. 파일이 열렸습니다. 제목이 보였어요. 실종자 처리 보고서였습니다.
작성일은 1973년 8월이었어요. 차민석은 천천히 문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대상자는 강복래, 1952년생 여성이었어요. 최종 연락일은 1972년 5월이었습니다. 사유는 서울 거주 중 연락 두절, 이후 출국 기록 확인됨. 목적지 사우디아라비아. 현지 연락 불가. 처리 결과는 1년 경과 후 해외 체류 중 실종으로 처리. 차민석의 손이 멈췄습니다. 실종 처리? 강복래는 50여 년 전 연락이 끊겼던 겁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자 공식적으로 실종 처리됐어요. 하지만 지금 그 사람은 살아 있었습니다. 세원그룹 청소부로 일하고 있었어요. 차민석은 문서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생각을 했어요. 강복래. 이 이름이 왜 익숙하지? 그는 다시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다른 키워드를 쳤어요. 강윤호 가족사. 엔터. 파일이 하나 떴습니다. 회장의 개인정보 파일이었어요. 임원급 이상만 열람 가능한 문서였습니다. 차민석은 그 파일을 열었어요. 화면에 회장의 가족 목록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강대수는 작고하셨고 어머니 이순자도 작고하셨어요. 형제로는 누나 한 명이 있었는데 실종 상태였습니다. 차민석은 그 누나 한 명이라는 항목을 클릭했습니다. 세부 정보가 펼쳐졌어요. 이름은 강복래, 생년월일은 1952년 3월 15일이었습니다. 관계는 친누나. 상태는 1972년 출국 후 연락 두절, 실종 처리였습니다. 차민석은 숨을 멈췄습니다. 이름이 같았어요. 생년월일도 같았습니다. 출국 시기도 일치했어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차민석은 두 문서를 화면에 나란히 띄웠어요. 왼쪽엔 강복래의 인사기록, 오른쪽엔 회장의 가족 정보. 그는 두 화면을 번갈아 보며 비교했습니다. 모든 게 일치했어요. 차민석은 천천히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말없이 화면을 바라봤어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차민석은 혼잣말처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저 여자는 회장의 누나다.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그는 노트북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책상 위에 팔을 올리고 턱을 괴었어요. 생각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회장의 누나가 왜 청소부로 일하고 있지? 왜 신분을 숨기고 있는 거야? 회장은 모르고 있나? 질문들이 꼬리를 물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차민석에게 중요한 건 이 사실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가였어요. 그는 천천히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회장이 누나를 알아보면 가족이 돌아온 거야. 회장의 심리 상태는 안정될 거고 이사회에서 회장을 공격하기 어려워져. 차민석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지금까지 차민석은 회장을 몰아내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이사회 멤버들을 설득하고 회장의 실수를 기록하고 기회를 기다렸어요. 오늘 회의도 그 일환이었습니다. 통역사를 연락 두절시킨 것도, 회의를 중단하지 않고 시간을 끈 것도 모두 계획이었어요. 회의가 무너지면 회장 책임, 이사회가 움직이면 회장 교체, 그리고 그 자리는 차민석이 차지하는 겁니다. 하지만 강복래가 나타나면서 모든 게 틀어졌어요. 회의는 성공했고 회장의 입지는 오히려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장의 누나까지 나타났어요. 차민석은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이대로 둘 수는 없어. 저 여자를 회장 곁에 두면 안 돼. 가족이 생기면 회장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 차민석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목표가 바뀌었어요. 이제 중요한 건 계약 성사가 아니었습니다.
강복래를 회장 곁에서 제거하는 것. 그게 우선이었어요. 차민석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야경을 내려다봤어요.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제거하지? 폭력적인 방법은 안 돼. 흔적이 남아. 법적으로? 아니, 저 여자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럼 회사 규정을 이용해야 해. 보안, 기밀, 신원조회. 차민석은 천천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강복래의 신원 기록이 불완전하다는 점, 해외 장기 체류 이력, 실종 처리 기록. 이 모든 걸 이용하면 보안상 위험 인물로 몰 수 있었어요. 회사 기밀을 이해할 수 있는 외국어 능력자, 신원이 불분명한 파견 직원, 보안 규정 위반 소지, 명분은 충분했습니다. 차민석은 입꼬리를 살짝 올렸어요. 이번엔 규정이 무기가 되겠군. 그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다시 켰어요. 그리고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제목을 적었어요. 강복래 제거 계획. 그 아래 항목들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신원 조회 제실시 요청. 두 번째, 보안팀 협조 확보. 세 번째, 이사회 보고 준비. 네 번째, 회장 설득 논리 구축. 차민석은 차근차근 계획을 완성해 나갔어요. 시간은 흘렀습니다. 오후 4시가 넘었어요. 건물 안은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임원들이 오가고 회의가 이어졌어요. 하지만 18층 전략 부사장실만은 조용했습니다. 차민석은 여전히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화면을 보고 계획을 다듬고 허점을 찾았습니다. 그는 완벽주의자였어요. 실수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계획이 완성됐어요. 차민석은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닫았어요. 책상 위를 정리하고 불을 껐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그는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강복래, 당신은 이 회사에 오래 있지 못할 겁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어요. 그날 오후 세원그룹 본사에서는 두 사람이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전략을 세우고 있었고, 한 명은 그 사실조차 모른 채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운명의 톱니바퀴는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차민석은 과연 강복래를 회사에서 내쫓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회장은 언제쯤 자신의 누나를 알아볼까요? 강복래 할머니에게는 어떤 과거가 숨겨져 있을까요? 그날 오전으로 돌아가 봅니다. 회의가 끝났을 때였어요. 중동 파트너 일행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어요. 임원들도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회의실은 점점 조용해졌어요. 강윤호 회장은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이 서류를 보고 있었지만 눈은 글자를 따라가지 않았어요. 머릿속엔 다른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아까 통역해준 그 사람, 청소부 할머니였어요. 어떻게 아랍어를 그렇게 유창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회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서실장에게 작게 말했어요. 아까 통역해 주신 분을 임원 휴게실로 모셔오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비서실장이 나갔습니다. 회장은 휴게실로 향했어요. 20층 끝자리에 있는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임원들만 사용하는 곳이었어요. 회장이 들어갔을 때 휴게실은 비어 있었습니다. 넓고 조용한 공간이었어요. 회장은 소파에 앉아 기다렸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이 열렸습니다. 강복래 할머니가 들어왔어요. 부르셨습니까?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네, 앉으십시오. 회장이 맞은편 소파를 가리켰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앉았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았어요. 회장은 할머니를 잠시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반쯤 센 머리, 굽은 허리. 오랜 세월이 느껴지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회장이 입을 열었어요. 먼저 성함부터 여쭤봐도 될까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어요. 강복래입니다. 강복래. 회장은 그 이름을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강복래. 누나와 같은 이름? 하지만 그럴 리 없었습니다. 누나는 50년 전에 실종됐어요. 설마. 아니야. 우연이겠지. 회장은 애써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어요. 어디서 아랍어를 배우셨습니까? 단도직입적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중동에서요. 중동에서? 네. 오래전 일입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어요. 회장은 더 묻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할머니가 계속 말했어요. 젊은 시절이었어요. 20살쯤 됐을 때였습니다.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동생이 있었어요. 어린 동생이었습니다. 동생? 회장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네. 그 아이는 공부를 잘했어요. 하지만 우리 집은 가난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집안 형편이 어려웠어요. 어머니는 몸이 약하셨고 동생은 아직 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서야 했어요. 회장은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서울에서 일했어요. 식당이었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서울이요? 네. 몇 개월 일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중동 건설 현장에서 사람을 뽑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멈췄어요. 돈이 훨씬 많았어요. 한국에서 1년 버는 걸 몇 개월 만에 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가신 겁니까? 네. 너무 급하게 결정했어요. 1972년이었습니다. 1972년. 회장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동생한테 제대로 말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편지로 계속 서울에서 일한다고만 썼어요. 걱정할까 봐요. 그럼 가족들은 몰랐을 겁니다. 제가 중동에 갔다는 걸요. 할머니는 고개를 숙였어요. 출국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사고가 났으니까요. 그 동생이.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몇 살이었습니까?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15살쯤 됐을 거예요. 회장은 숨이 멎었습니다. 1972년. 자신이 바로 그 나이였어요. 15살. 회장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계속 말했어요. 건설 현장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할머니가 말을 이었어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노동자들 밥을 짓고 설거지하고 청소했습니다.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힘들었죠. 하지만 견딜만 했어요. 동생 생각하면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작게 웃었어요. 그곳에서 아랍어를 배웠습니다. 노동자들이 가르쳐 줬어요. 노동자들이요? 네. 매일 같이 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배웠어요. 처음엔 단어 몇 개였는데 나중엔 대화가 됐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몇 년 동안 계셨습니까?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46년이요. 46년? 회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네. 평생을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왜 그렇게 오래? 회장의 질문이 끝나기 전에 할머니가 말했어요. 사고가 있었어요.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1972년 여름이었어요. 건설 현장에서 큰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요? 네. 저도 다쳤어요.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할머니는 손을 내려다 봤어요. 병원에 있는 동안 제 짐이 모두 없어졌어요. 여권도, 돈도, 연락처도요. 회장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여권이 없으니 돌아올 수가 없었어요. 한국 대사관에 연락했지만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요? 그 사이에 일이 꼬였어요. 제 신원 확인이 안 됐고 서류도 분실됐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몇 년이 지났어요. 그러다 보니 한국에서는 연락 두절로 처리됐다고 하더라고요. 실종 처리요? 네. 나중에 알았어요. 1973년에 이미 실종 처리가 됐다고요. 회장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럼 그동안 계속, 네, 중동에 남았습니다. 돌아갈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할머니는 창밖을 다시 봤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어요. 10년, 20년, 30년 어느새 할머니가 됐습니다. 회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2018년에 겨우 귀국했어요.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귀국하셔서는요? 할머니는 작게 웃었어요.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가족을 찾았어요.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없었다고요? 네. 다들 흩어졌어요. 어디 갔는지 몰랐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어요. 공식 기록도 없었어요. 실종 처리가 된 사람은 기록이 사라지나 봐요. 그럼 어떻게? 일을 찾았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손을 꼭 쥐었어요. 나이가 너무 많았어요. 신원도 불분명했고요. 정규직은 어디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래서 파견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2019년부터요. 그게 유일한 선택이었습니까? 네. 나이 들고 기록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어요. 할머니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저 사실을 말할 뿐이었습니다. 회장은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동생 학비를 벌려고 떠났다. 1972년에 출국했다. 46년을 중동에서 보냈다. 회장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우리 누나는 서울에 간다고 했는데 회장의 기억 속 누나는 서울 식당에 간다고 했었습니다. 중동이라는 말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혹시 나중에 중동으로 간 건가? 아니면 처음부터 중동이었는데 우리가 몰랐던 건가? 이름, 나이, 시기는 일치했어요. 하지만 중동이라는 단어가 회장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설마, 아니야. 우연이겠지. 예전에 20살 누나는 이제 74세 할머니가 됐고 젊고 건강했던 얼굴은 주름투성이가 됐습니다. 정말 누나인가?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려 했습니다. 혹시 그 동생 이름이?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동생분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요. 찾지 못했습니다. 이름이라도 알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회장을 봤어요. 그 눈빛에는 뭔가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미 오래된 일이에요. 하지만 회장님, 저는 괜찮아요. 할머니는 작게 웃었어요. 오늘 회의에서 도움이 됐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회장은 더 묻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문을 닫은 것 같았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니에요. 별일 아니었습니다. 할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네. 조심히 가십시오.
할머니가 휴게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회장은 홀로 남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어요. 강복래. 1972년 출국. 동생 학비. 46년 만에 귀국. 뭔가 이상했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같은 시간. 18층 전략 부사장실. 차민석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엔 내부 감사 시스템이 떠 있었어요. 그는 새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제목을 적었어요. 보안 위험 인물 보고. 대상자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강복래. 차민석은 천천히 내용을 적어 내려갔어요. 해당 인물은 46년간 해외 체류 이력 보유, 중동 건설 현장 근무로 알아버 능력 보유, 최근 회사 주요 회의에서 통역 업무 수행, 회사 기밀 정보 접촉 가능성 있음. 차민석은 멈추지 않았어요. 신원 기록 불완전, 학력 및 가족사항 미기재, 실종 처리 이력 있음, 정규직이 아닌 파견 인력으로 신원관리 미흡. 차민석은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보안상 위험 요소로 판단되어 내부 감사 요청함. 그는 보고서를 다시 읽어봤어요. 완벽했습니다. 명분도 충분했고 논리도 탄탄했어요. 누가 봐도 합리적인 보고서였습니다. 차민석은 제출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차민석은 입꼬리를 살짝 올렸어요. 이제 시작이군. 그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이제 내부 감사팀이 움직일 겁니다. 강복래의 신원을 다시 조회하고 기록을 뒤지고 문제를 찾을 거예요. 그리고 결국엔 보안 위험 인물로 분류될 겁니다. 그럼 회사에서 내보낼 수 있어요. 정당한 절차로요. 차민석은 창밖을 봤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계획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그날 밤, 강복래 할머니는 자신의 작은 방에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어요. 오늘 있었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회의실에서 쫓겨났던 일, 다시 들어가 통역했던 일, 그리고 회장과의 대화. 할머니는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동생, 그 단어가 입 밖으로 나왔을 때 가슴이 아팠습니다. 50년 넘게 보지 못한 동생. 할머니는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강복래 할머니가 찾지 못한 그 동생이 바로 강윤호 회장이라는 사실을요. 회장은 언제쯤 진실을 알게 될까요? 그리고 차민석의 계략은 성공할까요? 강복래 할머니는 과연 회사에 남을 수 있을까요? 3일 후, 세원그룹 본사 25층 큰 회의실. 중요한 회의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긴 테이블에 임원 12명이 앉아 있었어요. 회장 강윤호가 맨 윗자리에 있었고 그 옆엔 차민석 부사장이 자리했습니다. 오늘 의논할 일은 여러 개였어요. 하지만 차민석에겐 단 하나만 중요했습니다. 네 번째 주제, 위험한 사람 내보내기. 차민석은 서류를 펼쳤어요. 준비는 완벽했습니다. 회장이 회의를 시작했어요.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의논할 일들이 하나씩 처리됐습니다. 예산 승인, 인사 발령, 계약 보고. 시간이 흘렀어요. 드디어 네 번째 차례였습니다. 차민석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네 번째로 의논할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화면을 켰습니다. 첫 장에 제목이 떴어요. 위험한 사람 당장 내보내기. 임원들이 화면을 봤습니다. 차민석이 말을 이었어요. 지난주 중동계약회의에서 밖에서 온 사람이 통역을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한 임원이 말했어요. 덕분에 회의가 잘 끝났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차민석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그 사람은 46년 동안 중동에서 살았습니다. 아랍어를 할 줄 알고 중동 일을 잘 압니다. 그게 왜 문제입니까? 중동 비밀을 이해하는 밖에서 온 사람이 회사에 남아있는 건 위험합니다. 차민석은 다음 화면을 넘겼어요. 화면에 강복래의 기록이 떴습니다. 신원 기록도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학력과 가족사항이 없고 옛날에 실종 처리까지 됐습니다. 임원 몇 명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임시직이면 신원 관리가 제대로 안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차민석은 침착하게 말했어요. 이번 중동 계약은 우리 회사의 중요한 일입니다. 계약 내용, 돈, 조건이 모두 비밀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밖에서 온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차민석의 말은 그럴듯했어요. 그러니 제안합니다. 이 사람을 당장 회사에서 내보내야 합니다. 일부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회사 비밀을 지키는 게 중요하긴 합니다. 밖에서 온 사람이 중요한 정보를 알게 되는 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분위기가 차민석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차민석은 속으로 작게 웃었어요. 이제 끝이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강윤호 회장이 손을 들었어요. 잠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말했어요. 결정하기 전에 확인할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회장님? 차민석이 물었어요. 부사장이 보여준 자료를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이미 충분히 살펴봤습니다. 아닙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저는 모든 옛날 기록을 다시 조사하겠습니다. 옛날 기록이요? 네. 인사 기록, 보안 기록, 실종 처리 경위까지 전부입니다. 차민석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어요. 그럴 필요까지 있습니까? 이미 명백히 위험합니다. 명백하다면 더 확실히 해야 합니다. 회장은 비서실장을 봤어요. 지금 당장 인사팀과 보안팀에 지시하십시오. 강복래 씨와 관련된 모든 옛날 문서를 다시 조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서실장이 급하게 나갔습니다. 차민석은 자리에 앉았어요. 표정은 평온했지만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의는 잠시 멈췄습니다. 30분이 지났어요. 비서실장이 돌아왔습니다.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서실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먼저 지난주 통역사 연락 두절 사건을 조사했습니다. 임원들이 귀를 기울였어요. 통역사의 통화 기록을 확인한 결과 비서실장이 잠시 멈췄어요. 회의 전날 밤 11시 32분 차민석 부사장의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통화 시간은 8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부터 통역사가 연락 두절됐습니다. 강윤호 회장이 차민석을 봤어요. 부사장,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차민석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확인 전화였습니다. 회의 일정을 재확인한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통역사는 다음 날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건 저도 모릅니다. 비서실장이 다시 말했어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비서실장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강복래 씨의 기록을 조사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차민석 부사장이 3일 전 오후 2시에 강복래 씨의 인사 기록을 조회했습니다. 비서실장이 화면을 띄웠어요. 그리고 10분 후 회장님의 가족 기록도 조회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두 기록을 연속으로 본 것은 비서실장이 회장을 봤어요. 강복래 씨가 회장님과 관련이 있다는 걸 확인했다는 의미입니다.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임원 하나가 말했어요. 그럼 부사장은 강복래 씨가 누군지 알고 있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비서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 사실을 숨기고 오히려 내보내려는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강윤호 회장이 천천히 물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부사장? 차민석은 고개를 들었어요.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회장님 가족이라 해도 보안 위험은 위험입니다. 아닙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부사장은 알았습니다. 그 사람이 제 가족일 수도 있다는 걸요. 추측일 뿐입니다. 추측이라면 저에게 먼저 보고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부사장은 숨겼습니다. 회장은 임원들을 봤어요. 그리고 통역사에게 전날 밤 전화까지 했습니다.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다른 임원이 말했어요. 부사장은 회의를 망치려 했고 회장님 가족까지 내보내려 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차민석은 입술을 꾹 다물었어요. 저는 회사를 위해 한 일입니다. 회사를 위해서라면 회장에게 먼저 보고했어야 합니다. 회장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부사장은 숨겼습니다. 통역사를 방해하고 제 가족을 내보내려 했습니다. 그렇다면 조사에 협조하십시오. 무슨 조사입니까? 통역사 연락 두절 사건, 그리고 부사장의 최근 행동까지 전부 조사하겠습니다. 회장은 임원들을 봤어요. 이제 결정하겠습니다. 차민석 부사장의 일을 당장 멈추게 하고 회사에서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임원 하나가 손을 들었어요.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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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12명 중 10명이 찬성했어요. 결정됐습니다. 회장이 선언했어요. 차민석 부사장은 지금 당장 일을 못하게 되며 조사팀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차민석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이건 잘못된 결정입니다. 조사 결과가 나오면 알 수 있을 겁니다. 회장은 차민석을 똑바로 봤어요. 부사장이 만든 규칙으로 부사장을 조사하겠습니다. 차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서류를 챙겨 회의실을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회의실은 잠시 조용했어요.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강복래 씨를 불러주십시오. 비서실장이 나갔습니다. 잠시 후 강복래 할머니가 들어왔어요.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부르셨습니까? 네, 들어오십시오. 회장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할머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오늘부터 강복래 씨는 더 이상 임시직이 아닙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그럼 해고입니까? 아닙니다. 회장은 작게 웃었어요. 정식 직원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통역 담당자로 새로 계약합니다. 할머니는 눈이 커졌어요. 정식 직원이요? 네. 회사에 필요한 분입니다. 회장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지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감사합니다. 회장은 할머니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회의실을 나섰어요. 복도를 걸으며 회장이 말했습니다. 오늘 중동 계약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덕분입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회장은 멈춰 섰어요. 그리고 할머니를 똑바로 봤습니다. 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요?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것 같습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뭔가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회장님, 네.
저도 언젠가 말씀드릴 날이 올 겁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50년의 시간이 그 사이에 흐르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차민석은 자신의 사무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 짐을 박스에 담았어요. 내일부터는 이 방에 올 수 없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봤어요. 서울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모든 계획이 무너졌습니다. 차민석은 박스를 들고 사무실을 나섰어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그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그날 세원그룹에서는 두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은 모든 것을 잃었고, 한 사람은 오랜 시간 만에 자리를 찾았습니다. 강윤호 회장은 언제쯤 진실을 알게 될까요? 그리고 강복래 할머니는 언제 자신의 정체를 밝힐까요? 50년 만에 다시 만난 남매의 이야기는 어떻게 끝날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강복래 할머니는 이제 정식 직원이 되었어요. 20층에 작은 사무실 하나가 생겼습니다. 통역 담당실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어요. 할머니는 매일 아침 출근했습니다. 새벽 5시가 아니라 9시였어요. 청소도구 대신 서류 가방을 들었습니다. 허리는 여전히 굽었지만 걸음은 전보다 가벼웠어요. 그날 오후 할머니는 사무실에서 중동 관련 서류를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아랍어를 한글로 옮기는 일이었어요.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어요. 비서실장이 들어왔습니다. 강복래 선생님, 회장님께서 부르십니다. 지금요? 네. 20층 휴게실로 오시래요. 할머니는 서류를 정리하고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걸어 휴게실로 향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회장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혼자였습니다. 앉으십시오. 회장이 맞은편 소파를 가리켰어요.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부르셨습니까? 네. 회장은 테이블 위에 서류 한 장을 올려놓았어요. 이걸 보셨으면 합니다. 할머니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제목이 보였어요. 신원 확인 보고서. 할머니는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름 강복래. 생년월일 1952년 3월 15일. 출생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족관계 남동생 1명 강윤호 1957년생. 1972년 출국 사우디아라비아. 1973년 실종 처리. 2018년 귀국.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가 흔들렸어요. 이건 할머니는 회장을 봤습니다. 회장도 할머니를 보고 있었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처음엔 그냥 의심이었습니다. 이름이 같고 나이가 비슷하고 시기도 맞아서요.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세상에 강복래라는 이름이 한 명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회장은 잠시 멈췄어요. 그래서 공식 기록을 조회했습니다. 출생 기록, 가족관계, 출국 기록 전부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말했어요. 당신이 제 누나라는 걸요. 할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서류 위로 떨어졌어요. 윤호야.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말 너였구나.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할머니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누나. 회장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떻게 말해? 내가 너한테. 할머니는 얼굴을 가렸습니다. 나는 청소부였어. 임시직이었고
신분도 불분명했어. 그런 내가 대기업 회장한테 가서 내 누나야라고 할 수가 있겠니? 누나. 그리고 믿을 수가 없었어.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우리 동생은 가난한 집 아이였어. 학비도 없어서 내가 중동까지 갔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큰 회사 회장이 되어 있을 줄은 몰랐어. 회장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누나가 보낸 돈으로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었어요. 정말? 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돈이 없었으면 학교를 그만뒀을 거예요.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누나가 보낸 마지막 편지에 돈이 들어 있었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정말? 네. 누나가 보낸 마지막 편지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회장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윤호야, 열심히 공부해. 누나가 돈 벌어서 보낼게. 너는 꼭 훌륭한 사람이 되렴.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울었습니다. 그 편지가 마지막이었구나. 네. 그 후로 연락이 끊겼어요. 회장도 목이 메었습니다. 친척들이 누나를 찾았어요. 서울 식당에도 가보고 경찰에도 신고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누나가 어디 갔는지. 미안해.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누나가 중동에 갔다는 걸 제대로 말하지 못해서 사고가 나서 연락할 방법이 없었어. 아니에요. 회장이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누나 잘못이 아니에요. 누나는 나를 위해서 떠났어요. 그걸 알아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50년 만의 포옹이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할머니가 먼저 몸을 떼었습니다. 나 많이 늙었지? 할머니는 작게 웃었어요. 예쁜 누나였는데. 회장도 웃었습니다. 저도 늙었어요. 이제 흰머리가 더 많아요. 그래도 잘생겼어. 어릴 때도 잘생겼었는데. 할머니는 회장의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많이 고생했구나. 누나가 더 고생하셨어요. 아니야. 너 때문에 견딜 수 있었어. 할머니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중동에서 힘들 때마다 생각했어. 우리 동생은 지금 학교 다니고 있겠지. 공부 열심히 하고 있겠지. 그 생각으로 버텼어. 회장은 고개를 숙였어요. 누나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아니야. 내가 잘한 거야. 할머니는 회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누나는 그저 조금 도와준 것뿐이야. 조금이 아니에요. 회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누나가 전부였어요. 두 사람은 다시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저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어요. 얼마 후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누나, 이제 어머니 산소에 같이 가요. 어머니,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언제 돌아가셨어? 2005년이에요. 누나를 그리워하시다가 회장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돌아와서. 아니에요. 어머니는 이해하실 거예요. 회장이 할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가요. 누나가 돌아왔다고 말씀드려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함께 차에 올랐어요. 경기도 외곽의 묘지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편안했습니다.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거리가 지나갔습니다. 50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풍경이었어요. 많이 변했구나. 할머니가 중얼거렸어요. 네. 엄청 변했어요.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누나가 떠난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나라예요. 그래도 할머니는 회장을 봤어요. 너는 그대로구나. 착한 동생.
회장은 작게 웃었습니다. 묘지에 도착했어요.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언덕을 올라갔어요. 어머니의 묘 앞에 섰습니다. 할머니는 무릎을 꿇었어요.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머니, 복례가 왔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늦어서 죄송해요. 이제야 돌아왔어요. 회장도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누나 찾았어요. 누나가 돌아왔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잘 왔다. 고생했다. 이제 됐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회장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묘지를 내려왔습니다. 차에 올라탔어요. 회장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누나, 이제 어디서 사세요? 응, 고시원이야. 작은 방 하나. 짐 싸세요. 회장이 말했어요. 우리 집으로 가요. 뭐? 누나는 이제 제 가족이에요. 당연히 같이 살아야죠. 할머니는 손을 저었어요. 아니야, 나는 괜찮아. 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짐이 아니에요.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누나는 저를 키워주셨어요. 이제 제가 누나를 모실 차례예요.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가가 또 뜨거워졌어요. 고마워. 윤호야. 당연한 거예요, 누나.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창밖으로 노을이 보였습니다. 붉고 따뜻한 빛이었어요. 할머니는 그 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46년 동안 중동 사막에서 본 노을, 6년 동안 고시원 창문으로 본 노을, 오늘 이 노을이 가장 아름답구나. 회장도 생각했습니다. 50년 동안 찾지 못한 누나, 일주일 전 회의실에서 다시 만난 누나, 이제야 진짜 누나를 찾았구나.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도심으로 들어갔어요. 빌딩 숲 사이로, 불빛이 켜지기 시작하는 거리로 두 사람을 태우고 그날 밤 세원그룹 직원들 사이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통역 담당 강복래 선생님이 회장님 누나래. 진짜? 응. 50년이 훨씬 지나서야 찾았대. 헐. 영화 같은데? 청소하던 분이 알고 보니 회장님 누나였다니. 대박이다. 다음 날 아침 회사 게시판에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통역실 강복래 고문 임명. 직원들은 웅성거렸어요. 고문이면 임원급 아니야? 그렇지. 청소부에서 고문까지. 근데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도 대단하다. 강복래 할머니는 그날도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9시 정각이었어요. 20층 통역실 문을 열었습니다. 책상 위에 명함이 놓여 있었어요. 세원그룹 통역 고문 강복래. 할머니는 명함을 들어 올렸습니다. 한참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차민석에 대한 조사가 끝났습니다. 통역사 방의 공작이 밝혀졌어요. 회장 가족을 내보내려 한 것도 확인됐습니다. 회사는 그를 해고했어요. 그는 짐을 싸서 회사를 떠났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어요. 로비를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의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회장을 몰아내려던 음모도, 회장의 누나를 제거하려던 시도도 모두 무너졌어요. 그리고 오히려 회장의 입지는 더 강해졌습니다. 가족이 돌아왔으니까요. 한 달 후 중동 에너지 계약이 성공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세원그룹 주가가 올랐어요. 이사회는 회장에게 찬사를 보냈습니다. 회장은 그 공을 강복래 고문에게 돌렸어요. 누나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습니다.
이사회의에서 회장이 말했습니다. 통역뿐 아니라 중동 문화에 대한 이해, 현지 관습에 대한 조언까지 모든 게 누나 덕분입니다. 강복래 할머니는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통역실에서 조용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의가 끝나고 회장이 찾아왔어요. 누나 수고하셨어요. 내가 뭘 했다고. 할머니는 손을 저었습니다. 누나가 전부 하셨어요. 회장은 할머니 옆에 앉았어요. 이제 좀 쉬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괜찮아. 일하는 게 좋아. 할머니는 웃었어요. 50년 넘게 쉬지 않고 일했는데 지금 와서 쉬면 심심해. 회장도 웃었습니다. 그래도 건강 챙기세요. 알았어.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빌딩들, 거리들, 사람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었어요. 가족, 남매, 서로를 아끼는 마음. 그건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윤호야. 할머니가 불렀어요. 네, 누나. 행복하니? 회장은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행복해요. 할머니는 미소 지었어요. 그럼 됐다. 그게 누나가 바라던 거야.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창문을 물들였어요. 붉고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빛 속에 앉아 있었어요. 긴 시간을 돌고 돌아 찾은 가족. 그리고 다시 돌아온 평화. 그리고 이제 시작되는 새로운 일상. 재벌 회장 회의실에서 쫓겨나던 청소부 할머니는 회사를 살렸고 동생을 찾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긴 기다림 끝에 그녀는 마침내 집에 돌아온 것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에도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주인공에게 전하는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당신의 빛나는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